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설명하는 방식을 좀 바꿔볼 건데요. 먼저 제가 필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서 설명하는 식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존 방식이 나은지 기존처럼 필기하면서 설명하는 게 나은지 그 다음에 바꾼 후 필기해놓고 설명하는 게 나은지 어느 게 나은지 피드백 부탁드릴게요. 네, 뭐 문자도 좋고 아니면 메일도 좋고 아니면 메시지도 좋고 어떤 방법도 다 좋습니다. 메시지, 문자, 메일, 네, 뭐 기타 등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 나갈 단어는 섹션 5.4의 직교대각화의 응용인데요. 먼저 주축 정리다 라는 거 이게 오늘의 목표예요. 여기서 이제 주축은 앞에서 우리가 주축이라고 했던 피봇하고는 다른 거예요. 피봇하고는 좀 다르고요. Principal Axis,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요한 축이다 이런 거죠. 피벗도 느낌은 좀 비슷해요. 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다른 단어고요. Principal Axis Theorem이라고 하고 정리를 먼저 읽고 갈게요. 자, 임의의 2차 형식 X 트랜스포즈 A의 X는 변수 변환을 통하여 표준 2차 형식 Y 트랜스포즈 D의 Y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갖고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이거는 대단히 포멀하다 하면 형식을 갖춰서 격식을 찾아서 수학적으로 엄밀히 표현한 거고요. 먼저 좀 인포멀하게 볼게요. 또는 intuitive,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임의의 2차 곡선은 일단 제가 좀 원래 저거는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이건 n에 대해서 하는 얘기였는데 이건 이제 n이 2인 조금 스페시픽한 경우로 제가 직관을 설명드리려고 했고 그럼 2차 곡선을 갖다가 어, 우리가 잘 아는 회전이동, 원점을 중심으로 몇 도를 돌린다, 뭐 세타만큼 돌리는 거. 그게 이제 제가 2x2에서 세타만큼 회전하는 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예, 요 행렬인 거. 자, 이제 고등학교 때 혹시 배우셨을 수도 있고 안 배우셨으면은 그냥 일단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x축 대칭은 예를 들면 x, y를 x, 마이너스 y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걸 행렬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x는 가만히 있고 y만 마이너스 붙는. 그래서 이와 같이 회전 이동을 나타내는 근데 얘네도 각각 잘 보시면 열벡터들을 보시면 이 열벡터들이 서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내적해 보시면 0 나오죠. 서로 수직이고 그다음에 각각 길이가 1인 즉 직교 행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회전회동 또는 대칭이동 사실은 여기까지가 이제 주축 정리에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저희가 추후에 이제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평행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2차 곡선 그러니까 좀 배웠던 게 여러 가지가 있죠. 타원이라든지 원도 포함됩니다. 타원의 정의는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거 뭐 이런 거였죠. 식은 이렇게 써줬었고요. 쌍곡선 이렇게 생겼거나 혹은 뭐 반대로 이렇게 생겼거나 그래서 이렇게 생겼었고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있을 수 있는데 포물선도 마찬가지죠. y제곱은 4px 또는 x제곱은 4py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나 혹은 뭐 이렇게 생겼거나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 2차 형식이라는 게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quadratic form이라고 부르는데 변수 x1부터 xn까지 2차 항으로만 이루어진 다항식 근데 예를 들면은 n개일 때는 이렇게 썼지만 n이 2일 때를 스페시픽하게 해보면 굳이 1, 2하고 인덱스 붙이는 것보다 그냥 xy 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y 마이너스 2y 제곱처럼 1차식이 없죠. 2차식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다항식을 말하고요. 좀 더 일반적인 2차 형식은 시그마로 aij의 xi, xj 이렇게 하면 2차가 되죠. 그 앞에 개수인데 이제 뭐 예를 들면 x1, x2가 있고 x2, x1이 있으면 그 앞에 개수를 묶어가지고 동명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ij가 j가 크거나 같다. 요것만 모으든지 아니면 반대로 모으든지 이렇게 한정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중요하고요.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x 벡터는 이렇게 변수들을 갖다가
열 벡터, 칼럼 벡터로 써놓고 A라는 행렬을 어떻게 만드냐면 대각 요 성분들 중에서 IJ가 같은 ANN은 대각선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 대각선 위쪽에는 요 앞에 개수들의 딱 절반 제가 하나만 적었는데 A1N에다가 절반을 내고 그다음 아래쪽은 없죠 개수가 그거는 아래쪽에다가도 똑같이 대칭을 시켜서 절반 요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 2차 형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X 트랜스포즈 A의 X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증명을 해야 되지만 그냥 예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n이 2일 경우에 ax제곱 더하기 bxy 플러스 cy제곱 하면 계산을 직접 해보시는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래서 x 지금 요거를 우리가 x 벡터라고 놓은 거잖아요. x1, x2 쓰는 대신 xy로 놓고 그럼 이 앞부분이 x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고 이거 어떻게 했나요? 요 앞에 x의 개수는 그대로 쓰고 x제곱의 개수는 그대로 쓰고 y제곱의 개수도 그대로 썼는데 xy의 개수만 딱 절반씩 나눠 적었죠.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이 모든 2차 형식 중에서도 표준 2차 형식이라고 해서 방금 전에는 ij가 다른 섞인 항 xi, xj 단 xi랑 j가 다른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ai의 x i의 제곱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는 aii라고 적었는데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없어서 제가 ai라고 적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섞인 항이 없이 각 변수의 2차 항만으로 이루어진 2차 형식을 표준 2차 형식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n이 3일 경우에는 ax제곱 더하기 by제곱 더하기 cz제곱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좀 용어를 설명했으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임의의 2차 형식 그래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사실 표현 방법이 유일하진 않은데 이렇게 대칭 행렬이라는 걸 가정하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임의에 좀 복잡하게 섞여 있는 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걔는 잘 바꾸면 변수를 변환하고 나면 이제 y 벡터를 바꾸고 나면 여기에 대각 행렬 형태로 와서 섞인 항이 없는 표준 2차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증명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겁니다. 이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증명도 제가 좀 살펴봤고요. 2차 형식 오늘 할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2차 형식이 있을 때 이미 2차 형식은 이렇게 대칭 행렬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유일하게 대칭 행렬을 가정하면 그래서 A가 그럼 우리가 대칭 행렬인 걸 아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A를 갖다가 Q, D, Q 트랜스포즈로 쓸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변수 변환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이제 요거 변수 변환을 이렇게 하면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반대죠. 이걸 먼저 해서 X 트랜스포즈 A에 X를 해놓고 A를 갖다가 Q, D, Q 트랜스포즈라는 걸 여기다 써놓고 보면 이 D만 남겨놓고 보면 요 오른쪽하고 왼쪽이 사실 거의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Q 트랜스포즈 X에 다시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전치 행렬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요거를 이게 똑같아지니까 내가 이걸 y로 놓으면 되겠구나 해서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복잡한 얘기는 집어치우고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2차 형식인데 fx, y를 x제곱 더하기 4xy 마이너스 2y제곱이라고 놨어요. 이 임의의 2차 형식을 표준 2차 형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요 제곱 항들의 개수는 그대로 대각선에다 써주고 요 그렇지 않은 섞여 있는 항의 개수는 절반씩 나눠 갖게끔 쓴다 그랬죠. 그럼 얘가 대칭 행렬이니까 굳이 써보지 않아도 fxy는 x 벡터를 이렇게 xy로 놨을 때 x 트랜스포즈 ax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직교대각화를 어쨌든 간에 해야 되니까 우리가 characteristic polynomial 특성다 항식을 이제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디터미넌트에 람다 i-a 해서 하면 람다 빼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로 돼 이렇게 람다 빼기 1 람다 더하기 2로 바뀌고 요 이제 대각성분이 아닌 것들은 음수를 붙여서 오겠죠. 그 디터미넌트를 쭉 제가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람다 1이
첫 번째 2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아이겐밸류가 고유값이 2일 경우에는 요 행렬 람다 i 마이너스 a에다가 요 람다 값 대신 2를 집어넣어주고 거기다가 x1, x2 제가 일부러 다르게 썼어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했던 x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 고유값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0, 0 해서 이거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에 이제 0공간을 풀어야 되는데 그럼 또 가우스 소거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다행히 밑에 게 딱 2배니까 이렇게 안 나오면 뭐가 잘못된 거였죠. 그래서 해보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주축이고 요건 이제 피봇이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이쪽이 자유변수 그 다음에 이쪽은 종속변수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x1-2x2가 0이니까 넘기면 x2는 자유변수니까 그대로 오고 x1은 종속변수인데 2x2니까 x2를 뽑아내고 나면 2,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하나 뽑아낸 건데 그걸 이제 마지막에 정교하는 작업을 거쳤어야 됐죠. 길이로 나누어주면 루트 5분의 1에 2,1 이렇게 되겠죠. 비슷한 방법으로 람다가 마이너스 3일 경우에는 제가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적었어요. 그래서 D를 아이겐밸류를 순서대로 대각선에 적어주고 이게 대각 극렬이고요. Q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루트 5분의 1까지 포함해서요. 이 벡터를 그 정교화된 고유 벡터를 길이를 1로 만들어준 정교화된 고유 벡터를 집어넣으면 직교 대각화를 한 게 A는 Q, D, Q 트랜스포즈다. 이거 지난 시간까지 계속 하던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변수 변환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D하고 Q를 저렇게 놨을 때 Y는 Q 트랜스포즈 X 이렇게 변수 변환하는 걸 외우고 있었죠 우리가. 그러면 즉 잠시 충전 좀 하고 갈게요. 네, 다시 시작을 좀 해보면 근데 이제 x라는 벡터를 우리가 xy라고 놨으니까 y를 이제 y1, y2라고 놓으면 안 되죠. 변수를 다른 걸 써야 되니까 이제 uv라고 놨어요. 그냥 헷갈리시면 x1, x2, y1, y2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대로 따라가면 q 트랜스포즈 다행스럽게도 q가 이 경우에는 마침 또 대칭 행렬이라서 뭐 트랜스포즈 해도 똑같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있어서 q 트랜스포즈를 하고 나면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uv는 즉 루트 5분의 2x 더하기 y, v는 루트 5분의 x 마이너스 2y 이렇게 치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굳이 계산해 볼 필요도 없어요. 얘는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게 정리였죠. 근데 헷갈리실까봐 한번 써보면 y가 uv였고 그거에 트랜스포즈를 해놓고 가운데다가는 대각행렬 써보면 요것만 따라오는 거였죠. 그래서 2u제곱 마이너스 3v제곱 즉 표준 2차 형식으로 바뀐 거죠. 원래 거하고 비교되죠. 원래 거는 이런 식으로 XY항이 있었어요. 이렇게 XY항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고 그게 빠진 표준 2차 형식으로 바뀌었죠. 중요한 예였고요. 자, 2차 곡선의 일반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제 n개 베리어블이 아니라 n이 2인 경우에만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임의의 n에 대해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n이 3일 경우에는 특별히 2차 공면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서양대 수학에서 주로 물론 배우기도 하지만 미분적 분학에서 사실 배우기는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학년이 가서 배울 수도 있고요. 자, 일단 넘어가겠고 일반적으로 하지 말고 2인 경우에만 그럼 2차 곡선이라 함은 ax제곱 더하기 bxy 더하기 cy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ey 더하기 f는 0 이 전체를 2차 곡선 또는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이 변수짜리. 근데 그 중에서 순수하게 제곱만 있는 걸 우리가 2차 형식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냥 2차식이라 하면 등호가 없어야 돼요. 등호 빠지고 여기까지만 보면 2차식. 그러니까 2차식, 2차 형식, 2차 곡선 또는 2차 방정식 세 개는 다른 용어다라는 거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그럼 이제 일단 이 2차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만 변수 변환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이 뭐에 해당한다 그랬냐면 회전이동 또는 대칭이동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해갖고 바꾸면 뭐가 없어진다? 여기서 있던 이 XY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덤으로 뒤에도 바뀌긴 하지만 프라임으로 다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뒤에도 없어져 주면 좋겠는데 특히 1차식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얘네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니다.
그러면 치환을 다음과 같이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x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원래 a가 있는데 a가 1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완전 제곱으로 바꿔주는 하려고 그러면 절반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절반 2분의 b 전체의 제곱을 더하고 빼고 해주는 작업을 거치죠. 그 작업을 그 뒤에는 상관없고요. 그것처럼 여기도 사실은 A 프라임하고 D 프라임이 있을 때 이렇게 나눠주는 작업을 하면서 A 프라임분의 D 프라임인데 그거의 절반 이렇게 해서 온 건데 외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더하기에 불과해서 평행이동에 불과해요. x, y를 갖다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렇게 보내는 이동을 생각하면 얘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하는 평행이동이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1차식도 다 없애고 여기 있던 1차식 뭐 d 프라임, e 프라임 부분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지고 상수는 여전히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깨끗해졌죠. 그럼 우리가 아는 형태로 바뀌어서 이때 이렇게 최종적으로 다 바꿨을 때 xy 평면에 그려진 그러니까 축으로 xy 축이었는데 걔를 뭐 돌리고 원래 뭐 이렇게 삐딱하게 있는 거를 뭐 회전이동, 뭐 대칭이동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회전 한번 시키고 근데 원점하고 좀 어긋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럼 또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축에 딱 맞게끔 이렇게 옮겨주는 이 작업을 거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대칭이동 또는 회전이동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가 평행이동에 해당하는 건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주축 정리인 거죠.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옮긴 원래 처음에 있던 이렇게 이상하게 있던 X축, Y축에 있던 거를 U축, V축으로 U'축, V'축이죠. 여기 중간에가 UV고 그래서 이렇게 옮겼을 때 이 녀석의 새로운 좌표축을 그걸 원래 거에다 다시 그려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 U'축, V'축 그거를 갖다가 이거의 주축, principal axis라고 부르고 이제 주축의 의미가 나왔죠.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보죠. 예제 5.13 이것만 푸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거에 주축 결정 및 주축을 결정하고 개형을 그리시오 라고 했는데 일단 2차 형식부터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예제 5.12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또 똑같이 이 대각선은 그대로 써주고 요거 개수의 절반을 여기다 써주고 나면 요걸 직교대각화를 해서 이렇게 A는 Q, D, Q 트랜스포즈로 쓰고 변수 변화는 어떻게 했죠? 이렇게 Y는 Q 트랜스포즈 X 또는 다르게 말하면 X는 QY 이렇게 되니까 X, Y는 해석 변환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앞부분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뒷부분에 XY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반대하는 이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변수 변환인데 이거 역변환인 거죠. 여기서는 거꾸로 X는 Y는 해갖고 UV로 표현하는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준식이 어떻게 바뀐다? 이 일반적인 그 2차 형식 X 트랜스포즈 AX가 Y 트랜스포즈 DY로 바뀌고 뒷부분은 요거를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개수들만 모아놓고 XY 이렇게 하면 이 곱이게 되죠. 그거에다가 x 대신에 qy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혹은 그냥 이거를 직접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제곱항이 없어진 여기 xy 이 부분이 없어진 uv 제곱만 살아남은 근데 대신에 1차식은 아직 살아남은 형태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했던 거죠. 예제 5.12에서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제곱으로 변형을 하면 이 식을 가지고 갈게요. 이 식에서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만 모아서 일단 2로 묶었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 이 부분도 3을 묶었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해놓고 나서 요거 절반의 제곱. 그러니까 4의 절반이니까 2의 제곱해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 2의 절반인 1의 제곱을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주고 나서 그럼 여기가 u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여기까지가 요 처리한 거고요. 요 뒷부분은 요 부분을 처리한 거고 마이너스 1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상수항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요 2, 3이 거슬리니까 6으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그럼 이제 요것만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이렇게 3분의 u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v 프라임의 제곱은 1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주축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2번 했어요. 마지막에 한 요건 좀 쉬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UV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평소에는 이제 U, V는 해갖고 Q가 Q 트랜스포즈가 5가 XY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 대입하다가 이제 이게 필요해서 했고 이걸 다시 한번 써주면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 UV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근데 그게 내가 U 프라임 축, V 프라임 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X 축이라 그러면은 결국은 Y가 0인 거고 Y 축이라 그러면 X가 0인 것처럼 U 프라임 축은 V 프라임이 0인 거니까 V 프라임이 이건데 는 0 해놓고 양변 루트 5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U 프라임이 0, 요거 0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에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U 프라임 축, V 프라임 축이 오고 원래 2차 곡선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쌍곡선이었는데 얘를 회전시키고 평행이동하고 처음에 회전만 시키면 축이 이런 식으로 된 거였는데 그 다음에 또 회전이 평행이동까지 마지막으로 해주면 빨간색으로 된 U 프라임 축, V 프라임 축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드백 부탁드려요.